안녕하세요, 아로시입니다. 오늘은 철근의 밀시트와 화학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근 밀시트 확인하기. 철강제의 구매 시 제조사로부터 밀시트가 제공됩니다. 각 철강 제품마다 산업 규격이 있을 것입니다. 밀시트는 각 산업 규격에 따라 생산이 잘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밀시트를 받으면 구매한 물건이 잘 제작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밀시트에서는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이 주된 내용입니다. 화학적 성질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소개했었고요. 여기서는 기계적 성질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철근 밀시트의 레이들 번호. 로트는 제조 단위를 나타내는 번호로 만약 A와 B라는 제품이 있고 두 제품이 같은 로트에 속한다면 A와 B의 품질은 균질하다는 의미입니다. 철근의 경우 로트 번호에 해당하는 것이 레이들 번호입니다. 레이들이란 단어에서 용광로가 연상되는데요. 철 스크랩이 녹아있는 쇳물에서 철의 화학 성분을 맞추는 정년 단계의 관리 번호입니다. 철근 밀시트의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만약 한 레이들 번호를 가진 제품 A와 B가 있다면 그 둘은 한 전기로에서 같은 때 생산되었으니 화학 성분과 기계적 성질이 균질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이들 번호는 철근 운송 시 한 묶음마다 표시해야 합니다. 철근 밀시트의 기계적 성질 확인하기. 철근 밀시트의 구성 항목 중 기계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밀시트를 받아서 예시와 같이 수치가 기재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KS-D350사를 펼쳐서 이 수치가 적정한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항복 강도입니다. 항복 강도는 시험편이 표점 간의 길이에 대해 영구신장을 일으키는 응력값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래 형태의 모양이 변하기 시작하는 지점의 힘의 값입니다. 예시값을 볼까요? 항복 강도가 562MPa인데요. SD500이므로 항복 강도의 범위값 500에서 650 사이 안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인장 강도. 인장 강도란 인장 시 균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 하중을 그 물질의 최초 단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철강제가 끊어질 때까지 당긴 가장 큰 힘입니다. 예시값은 642MPa입니다. 기준치는 항복 강도인 562의 1.08배이므로 607 이상의 수치를 넘으면 합격입니다. 세 번째, 연신율. 연신율은 인장시험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어나는 비율입니다. 파단 후 시편 변형량 즉 늘어난 길이를 %로 나타낸 것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내진 성능 향상과 취성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성 파괴를 유도하도록 설계됩니다. 항복점 이후 충분한 소성 변형 후 파괴되는 성질은 연신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시값은 16%로 기준치와 비교해 이상 없습니다. 네 번째, 항복비. 항복비는 인장 강도 대비 항복 강도의 수치입니다. 내진 철근과 같이 항복비가 낮을수록 소성 변형 능력이 좋습니다. 즉 내진 철근은 소성 변형되는 항복점으로부터 최종 파괴되는 인장점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철근 성적서에서는 항복비를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보다 직관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굽힘 시험. 철근은 절단, 절곡, 조립에 후공정이 있으며 이는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굽힘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SD600, SD700, SD600S, SD700S는 90도까지의 굽힘성, SD500은 135도까지의 굽힘성, SD300, SD400은 180도까지의 굽힘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편은 기계 가공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굽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길이로 절단한 것이어야 합니다. 굽힘 시험 관련 기준은 KS-B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입니다. 굽힘성 항목의 안쪽 반지름. KS-D350사의 기계적 성질표에서는 굽힘성 항목이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철근의 굽힘성과 표준 갈고리 개념. 철근은 굽힘성 항목이 중요합니다. 철근 시공 시 정착을 위해 철근 단부를 구부려 갈고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속에 묻혀있는 철근이 잘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절곡은 철근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구부리는 방법에 따라 철근이 버틸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 기준에서는 이를 정형화시켜 표준 갈고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갈고리의 각도는 90도, 135도, 180도가 있는데요.
주철근에는 90도와 180도, 스터럽과 띠철근에는 90도와 135도가 사용됩니다. 안쪽 반지름 규정. 안쪽 반지름이란 한마디로 굽힘 작업 시의 회전 반경을 의미합니다. 철근을 구부릴 때 회전 반경이 짧으면, 다시 말해 급격하게 구부리면 철근의 변형이 일어나 파단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전 반경이 크면, 즉 완만하게 구부리면 철근의 기계적 성질을 해치지는 않으나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SD3504에서는 안쪽 반지름 규정을 두어 적정한 회전 반경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A가 안쪽 반지름인데요. 철근 공칭지름의 X배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조설계 기준에서도 표준 갈고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KSD3504의 기계적 성질과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요. 철근의 사이즈별로 굽힘 가공 시 최소 내면 반지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철근 밀시트를 받으면 화학 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철근은 각 성질이 유사한 제조 단위를 레이들 번호로 관리하며, 레이들 번호는 철근 운송 시 한 묶음마다 표시합니다. 세 번째, 밀시트의 항복, 인장, 연신율, 굽힘 시험 결과치는 KSD3504의 기계적 성질에 부합해야 합니다. 네 번째, KS 규정 외에 구조설계 기준의 표준 갈고리 규정에도 굽힘에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근 커플러의 전문가 ROC였습니다.